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경제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코스피가 2.49% 상승해, 어우씨, 엄청나게 상승했네. 코스닥이 0.08, 잠깐만, 잠시 봅시다. 와, 이거 뭐냐? 와, 와, 3,748선까지 올라갔네. 무지막지하다. 너무 무지막지한 거 아니야? 엄청나게 날아가는데? 예. 코스피는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고 지금 코스닥은 약간 주춤하면서 그래도 올라가긴 합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 약간 나스닥이 약간 주춤하긴 하죠. 엔비디아가 올라갔다가 엔비디아가 좀 약간 약세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우 지속 올라가는 것 봐. 난리도 아니다요. 와 한국은 미쳤다 미쳤어. 네, 이와 같은 시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정리된 자료 갖다가 함께 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아침 서울 증시의 공기는 다르게 울렸습니다.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선 와, 겁니다. 숫자로는 3,726.2일.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심리의 반전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IMF의 신호, 그리고 또 하나는 워싱턴의 신호. IMF는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0.8%에서 0.9%로 살짝 올렸습니다. 0.9%. 불과 0.1%포인트지만 그 안에는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재편할 수 있는 나라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죠. 오, 공급망이 끊기면 세기를 만들고 수입이 막히면 앞당겨 사들이는 그 민간의 기민함이 이번 상향의 배경이었습니다. 김이남. 그리고 거의 동시에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오픈 쿼트. 우린 지금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거의 마무리 중이다. 세부 사항만 조율 중이다. We're about to finish up trade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The devil's in the details. Close quote. 이 짧은 한 문장이 시장의 파동을 바꿨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라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현대차는 8%, 와, 기아는 7%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전자, 산업장비 모두 수출의 심장이죠.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IMF가 위기는 지나가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협상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파동이 공진하듯 맞물린 순간 오늘의 코스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 전체로 보면 리듬이 바뀌고 있습니다. 호주는 실업률 상승에도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고 일본의 니케이도 반등했습니다. 무역 완화, 통화 완화, 두 개의 리듬이 동시에 흐르는 시점이죠. 그럼에도 시장은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합니다. 빅스, 이른바 빅스 지수. 공포지수가 여전히 20을 넘기고 있거든요. 미국. 그건 말하자면 바람이 멈춘 게 아니라 아직 잔잔한 파도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급등의 끝이 아니라 리듬의 재정렬 구간입니다. 리듬의 재정렬. 상승이 폭발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고점 근처에서 파동이 한 번 더 정돈되는 과정. 즉, 오늘의 기록은 정점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한국 시장이 새로운 위상, 새로운 리듬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울림을 내는 순간.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한국은 진짜 엄청나게 날아가죠, 지금. 미국 시장 대비.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빅스 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빅스 지수가 20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20 이상 올라오게 되면 약간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많이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변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 미국 시장 이거 빅스 지수는 미국 시장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좀 변동성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우 한국은 미치도록 올라갑니다. 어우 이게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어우 니케이 지수 봐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니케이는 약간 조정받다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예. 중국은 어떻게 됐냐? 중국도 올라가긴 하는데 그냥 전 세계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독보적이죠. 하여튼간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체크해 볼까요?
이거 말고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수급 좀. 수급. 수급 꽤 들어오는데. 요때 한번 10월 13일 날 이때 약 어기죠. 1조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때 개인이 샀고 그때가 이거였죠. 10월 13일. 여기. 뭐 그래도 다시 잡았네. 10월 14일 날 음봉 나왔을 때 외국인을 샀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강하게 들어오긴 하는데요. 딱 하루 정도만 매도 나온 건 있고. 그래도 약간 차익 실현한 건 있네.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붙지를 못하네요. 여기 매도 이틀 연속 매도 때리죠. 개인들이 이틀 연속 1조 1000억 원, 1조 4천억 원 매도 때릴 때 오히려 근데 이게 기관계가 붙었구나. 금융투자. 잠깐만. 금융투자가 붙었네. 금융투자가 붙었으면 그렇게까지 녹록한 건 아닌데. 그래 연기금도 들어오긴 했는데 약간은 지금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오긴 했어요. 오늘은 외국인의 물량이 6,700억 원 들어왔죠. 기관계가 8,500억 원. 근데 기관계에서 금융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아무래도 좀 하여튼간 이렇게 엄청나게 신고가를 때리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한국 시장은 너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미국 시장은 빅스 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고 좀 마무리 해볼까요? 잠시만요. 화면 좀 전환 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할 만한 자료 좀 준비를 해야 돼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변화의 결심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의 울림에는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리듬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문화 세 가지 키워드는 마치 세 개의 바이오 에너지 심장처럼 문화. 뛰고 있었죠. 바이오 에너지 문화. 각각 생명과 건강, 지속 가능성, 창의와 감성을 상징하며 앞으로의 진짜 성장을 끌어갈 축으로 앞으로 지목됐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문화. 먼저 바이오 산업. 그는 허가와 심사, 실증과 임상 절차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임상 절차 이제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리던 시대를 줄이고 의료 데이터의 벽을 낮춰 연구자들이 더 빨리 실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엔 생명을 지키는 혁신은 규제가 아닌 신뢰로부터 온다는 신념이 깔려 있죠. 에너지 분야로 넘어가면 그의 어조는 현실적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거미줄 같은 인허가 규제 이제 걷어내야 한다. 농가의 에너지. 태양광, 폐자원의 재활용,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는 순환 경제. 그는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이 국민의 소득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너지 중요하지. 즉 깨끗한 전력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에너지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문화산업. 이 대목에서는 그의 목소리에 부드러움과 현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OTT로 쏠린 시대 속에서 영화관과 방송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창작자들은 불법 유통에 시달립니다. 그는 그들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창작의 자유를 가로막는 규제는 모두 정비하겠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창의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의 회의는 숫자가 아니라 리듬의 전환이었습니다. 규제의 리듬이 멈춰서고 성장의 박자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 바이오에서 생명이 숨쉬고 에너지에서 지속 가능성이 돌고 바이오 에너지 문화. 문화에서 감성이 다시 울릴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성장은 그저 경제의 성장만이 아니라 삶의 성장을 뜻하는 신호로 들립니다. 그 울림 속에서 들리는 한 문장. 창의의 속도를 규제가 아닌 신뢰가 밀어줘야 한다. 오늘 한국 경제의 박자가 다시 정렬되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또
지금은 이제 한국은 AI 반도체가 좀 주도하고 있죠. 이쪽 산업 분야도 한번 바이오 산업, 에너지, 문화 산업.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이 여기까지 좀 진행할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그러면 종료할게요.